네,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한번 묶어서 확인해보는 시간, 클로징벨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숙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들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에서 월요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예민한 상황이죠. 2월 1일 날 연준이 금리를 이제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요일, 목요일 이제 IT 대형 기술주들 실적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용 시장에 대한 지표들도 같이 동반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 주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연준이 수요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제 25bp 정도 인상될 거다. 지금 FED 워치 쪽에서 지금 나오는 게 98.9%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3월 달도 역시 한 84%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25bp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또 한 템포 더 나가버리면 왜냐면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더 나가면은 시장이 또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143개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S&P 500 기업들 중에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년 동기보다 해가지고 한 2.9%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스러운 건 있죠. 그래도 이제 워낙 이제 예상치들이 낮았기 때문에 발표 기업들 한 67.8% 정도가 그래도 예상치는 맞춰주는 이런 수준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이 한 75%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죠. 하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평균이 66%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밤에는 달라스 지역의 제조업이 발표가 됐어요. 지금 12월 달에 마이너스 20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8.4 1월 달에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노동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민간하고 정부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민간 데이터가 안 좋다라는 건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주목을 하는 게 정부 데이터는 그럼 어떠냐, 정부 쪽에 관련된 것들은 어떠냐, 지금 이걸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런 상황들이 임금을 또 상승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쉬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뭔가 차트로 뭐 급하게 꺾어놓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웹프시의 댄 아이브스 뭐 유명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이제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준을 굉장히 매파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들 좀 멀리 하는 게 낫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지난밤에 대형주들 움직임은 사실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죠. 한 3%대 하락하고 있고 애플, 구글, 메타가 실적 발표 앞두고 마이너스 2% 내외 하락하고 있고요. 아마존닷컴이나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말들이 많아요. 지금 테슬라는 JP모건에서 나온 얘기가 라이언 브링크먼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상승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격 인하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 그런 재무제표가 1분기 재무제표 결과 나올 때 반영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포드가 테슬라 경쟁 차종이죠. 드디어 머스탱에 대해서 전기차 생산을 대폭 늘릴 것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데 또 일조를 하는 모습 보였고, 테슬라 차트 보시면은 사실 뭐 최근에 많이 급등한 게 사실이에요. 140불대에서 170불대로 막 급하게 막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 차트 분석하실 때 이제 월가 쪽에서 주목하는 거는 스토캐스틱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토캐스틱이 한 번 더 눌림물 한 번 더 주고 나서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한 번 더 주고 나서 이제 중립 구간으로 들어와서 벗어나는 구간, 요 구간에 있어가지고 매수 신호가 거의 확실하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요거 보시면은 한 번 더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미 140불 아래쪽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 매도 언제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달러 선에서 급등하기 직전에 개인 추세선 그려보시면은 본인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가격에 잘라야겠다, 이제 그럼 매도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가격 지키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지난밤에 좀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대형주들은 크게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AMC가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소피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융 서비스 기업인데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 외에는 보면은 카지노 기업 윈마카오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웨이페어 사실 급등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다시 마이너스 7%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MC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3월 14일 날 열리는데 그때 이제 좀 자본 구조를 개편하겠다, 부채를 줄이겠다 했는데 AMC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주주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증자라도 하게 되면은 주가는 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고, 근데 이제 AMC 그룹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룹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급등하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소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실적이 마이너스 기업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비타가 7천만 달러로 나오면서 올해 흑자 전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기대치가 모아지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업체들 사실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그러면서 지난주 후반에 콜옵션 계약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해지 물량들이 좀 많이 터져 나왔어요. 그 해지 물량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업체는 특히나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테슬라의 1월달 생산량 인도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앞서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많은 이벤트들을 앞둔 어려운 한 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지난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약 0.7%, S&P 500이 1.29%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1.96%, 약 2%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가 실적 시즌 중 가장 바쁜 한 주라고 하죠.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FOMC 회의도 곧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이번 주 오늘은 어떤 종목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AMD를 봐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AMD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AMD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애플 쭉 이렇게 기술주들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 경제 지표 쪽은 사실 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고용 비용이나 주택 지수가 하락되는 게 아마 매파적인 연준 태도를 유지할 거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경제 지표 끝났는데, 종목 쪽에서는 이제 AMD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제 이미 우리가 봤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양한 섹터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AMD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우리가 AMD 확인할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수백만 원짜리 게임 컴퓨터들이 있죠. 여기 안에 보시면은 AMD 마크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AMD는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이 회사가 총부채가 지금 6억 6천만 달러로 잡혀 있어요. 근데 현금이 34억 달러로 엄청난 현금 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아도 앞으로 더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기대치가 높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 19센트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76%나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PC 수요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매출 성장, 이것도 14%로 지금 3분기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PC 출하량 자체가 4분기에 30%나 줄었기 때문에 사상 최대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갈 수 없죠. 최근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굉장히 우려되면서 주가도 좀 한 8%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AMD에 그대로 좀 전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번스타인 쪽에서는 지금 적자 전환도 될 수 있다. 올해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예상을 하면서 아웃퍼폼에서 시장 평균 아래로 지금 등급을 낮춰버리는 이런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48%씩 이렇게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이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구조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이 많이 줄어든 게 이제 보여요. 표상에 보면은 매수 의견이 쭉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목표가가 한 91달러, 지금보다도 26%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적이 그동안 좋았는데 이게 이제 둔화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게 지난 3분기에 예상치를 미스했던, 예상치를 맞추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4분기에도 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2023년도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매물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갭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갭이 메워진다라는 속설이 있듯이 실적 악화, 적자 가능성 이런 거 나오면 갭 메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역시나 부족합니다. 9월달 하락장만큼은 회복이 좀 돼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상반기 침체 지나면서 하반기에 중국의 수요 회복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면서 그 기대감이 올 경우에 다시 90달러 목표치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주목해봐야 할 종목으로 AMD 꼽아주셨는데요.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